네, 지금 경주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국빈들 그리고 CEO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에이펙과 관련된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까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해운솔루션의 이정우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속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에이펙은 외교랑 그리고 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좀 챙겨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 네. 정상회담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일 키포인트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5%의 관세가 15% 떨어질지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걸 요구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미국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계 시총 1위가 된 엔비디아의 CEO, 젠슨항 CEO의 발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과 변동성과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국의 AI 생태계를 하나의 초거대 AI 인프라로 묶는 기대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생산 기반의 AI 관련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항이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이 어떤 보따리를 풀지 이거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젠슨항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생태계에 엮여있는 종목들의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특별한 환영식은 처음이다. 네. 이런 발언도 하고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진행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아직 한국과 남은 구름이 있다. 근데 조만간 거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타결됐을 때, 부분 합의가 됐을 때, 또 이번에도 성사가 안 됐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타결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다들 바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타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워낙 강세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의 외국인들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유입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수출 비중이 많은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철강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잘 못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회하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분 합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얼만큼 더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더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분 협상이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지금 잘 가고 있었던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 배터리 이런 쪽은 어떻게 본다면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피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부분 합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의 약세였던 철강과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조금 안 좋아진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분 합의가 됐을 때 조금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의 현지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기업들로 유출을 하면서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다들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좀 저도 배제를 하고
해놓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실제 관세 관련해가지고 여기 25%에서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25%를 계속 가면서 아니면 계속 협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좀 불안한 모습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수도 많고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요즘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무시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다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섹터들의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EO 서밋에서도 특별 연설을 했고요. 여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원전, 조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선 쪽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다시금 고개 들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합의를 떠나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조선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부흥하게 하려는 모세가 나오고 있고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조금 돌아오지 않았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이젠 탈바꿈이 되는 섹터다. 기존의 상선에서 군함과 MRO 산업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보면서 본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돼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무역협상과의 별개로 조선 쪽은 좀 꾸준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제 미국이 일본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황금 시대에 대한 선언했고요.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광물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회담과 좀 비교한다면 주요 의제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뭐 자원과 뭐 광물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세 그리고 통화 스워프 그리고 투자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로는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또 낮출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한미 통화 스워프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같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미 통화 스워프가 이루어지고 나서 관세가 이루어질지, 관세 다음에 스워프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AI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생산 기지나 역할을 이런 부분에 공식화가 미국에서 해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랠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억제나 이런 부분이 동반자 역할로서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준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북한과의 만남은 이번에는 좀 불발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회담에서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딱 변수가 많은 분이시라서 맞습니다. 좀 약간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저는 반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화 수업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3,500불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나 이런 부분에 맞물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화 수업가 같이 이뤄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거는 여기서 지금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연준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언급, 이 스와프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환율에 대해서 요즘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1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이
구간을 넘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잡힐라는 기미나 이런 부분보다는 떨어지지 않지 않나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있고 외국인들이 언제 이탈을 하냐 이런 데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한미통화수합후가 한다고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뉘앙스만 나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세랑 같이 가지 않을까. 관세가 어느 정도 타결이 돼야 한미통화수합후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주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거는 약간 선물로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층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전환이 돼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주고받고 있을 듯한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다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겠지만 또 세계 시장 입장에서는 네, 미중 정상회담을 가장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진행이 됩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제일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제일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 불화가 또 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안 좋은 모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나기 전에 먼저 한번 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뭐 제재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년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 미 증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현상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 트럼프랑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이게 쉽사리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길게도 싸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만 되고 휴전 느낌만 나도 충분히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왜냐? 정말 안 좋게 나올 거라면 만나지도 않았다. 정상회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경 모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더라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 확인하면요. 좋게 사위 좋은 척 하다가 또 한 석 달 뒤에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겠구나 다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욱더 활발하게 싸우거나 이런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평화 분위기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무역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은 트럼프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정말 이슈가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에이펙 정상회담, 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뭐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FOMC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끝난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익도 챙기고 갈 가능성, 약간의 세론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수익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 부분은 챙기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쁘게 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따리를 풀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데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워낙 투자나 이런 부분이나 AI 발전에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노키아에도 어떻게 보면 5G에서 6G 관련해가지고 통신 장비로 이제는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모습세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보따리를 풀까 이런 기대감을 본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AI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관련해가지고 뭐 HBM이나 이런 부분도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강자인 역할이
있고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기기나 어떻게 보면 전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팩토리를 짓기에는 저없이 없는 좋은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니스랑 CEO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떻게 어디 기업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언급만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기쁘게 한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세가 나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죠. 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 냈고요. 내년에는 범용 디램 부분 그리고 낸드 부분 역시나 수익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진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이 코스피가 최대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만큼 이끌지 그리고 그거의 중심이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내내 요 시간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은 오전 11시에 드디어 세기의 이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을 하죠.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드디어 미중 정상들이 얼굴을 맞댈 예정인데 이 밤사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블랙엘 칩을 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다시 한번 좀 수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잠깐 이런 걸까요? 쭉 한번 이어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은 좋은 신호들인데, 근데 사실 또 예상되어 오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결정적인 이슈들은 아직 계속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파국으로 가지 않고 좋은 쪽으로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시장이 워낙 이제 관련 추측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중간중간에 실망감을 좀 주지 않으려는 그런 양국 정부의 노력도 약간은 좀 돋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젯밤에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세부 합의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우리로서는 크나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이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대놓고 해군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하나그룹의 미국 법인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렇죠. 중국의 불쾌감은 충분히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국영 매체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핵동력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네.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보도하고 있는 톤을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도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시그널이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신속한 대응이어서 네.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소는 약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양국 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뭐 계속해서 좋은 기사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펜타닐, 히토류, 대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합의가 힘든 지점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사실 펜타닐, 대두 모두 어렵지 않은 그런 조건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협상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아니라고 역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의 한 가지 특징이
언제든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미중이 이제 와 합의를 이뤘구나라고 이렇게 안심하기보다는 네. 요번에도 잘 넘어갔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 주신 대로 대두랑 또 이어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히토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좀 핵심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대만이랑 북한이죠. 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도 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카드일 텐데 어제 보니까 또 이제 CCTV에서 대만과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만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만 이슈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국가가 온 힘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큰 그 국가 전략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그 최대의 그 레드라인이고 네. 이걸 밟지 말라.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하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 네. 이게 얘기 안 되면 다른 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던 강력하게 부분이라서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만일 양보한다면 기타 경제적인 이슈 같은 것은 상당한 정도로 양보할 수 있는 그만큼이나 중요도가 큰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대만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대만에서는 라이칭더 총통을 대신해서 이 린신 총통 선임 고문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네. 약간 중국 눈치를 어느 정도 본 거겠죠. 그런데 이제 라이칭더가 온다는 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선전포고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네. 정도로 네. 큰 정치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민감한 카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상당히 좀 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다가 북한이 이틀 전쯤이었죠. 이제 함대지 미사일로 거기에다가 뭔가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보낸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온건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깜짝 회동 아직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가요? 예, 구체적으로요. 북한은 분명하게 태도를 이제 밝혔습니다. 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만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걸 간단히 넘겨줄 수 없거니와 그렇죠. 그럼 다른 떡이라고 할까요? 뭐 다른 것을 제시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미국 측에서 뭔가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걸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온건한 입장으로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월 1일에는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과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먼저 무비자 입국 같은 유화적인 정책들 을 먼저 펼쳤다고 봅니다. 이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사드 문제에 이어서 좀 태도를 변화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충분한 카드 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그 한중 관계를 보면 일단 중국이 표현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요. 예, 근데 그것이 중국식 화법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안 좋았어. 라는 뜻입니다, 그게. 돌려 말하는 특성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중국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뭔가 중국이 바라는 쪽에 입장을 취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촉구해왔지만 이번에서야 이제 온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중국에게 요청하는 것은 일관되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 관계된 부분하고 경제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국과의 지정학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상당히 반영을 해줘야 우리가 그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경제적인 이익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경제적으로 네.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결과인데 그것은 사실은 아마 발표되긴 어렵겠지만 중국, 미국, 한국 사이의 지정학적인 역학관계가 새로 조정이 잘 돼야 네.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핵동력 잠수함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국과 조율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고 사실 한 발 더 나가면 아마도 네. 중국과도 조율은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물밑에서는 다 이야기가 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를 네.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짐작컨대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강력한 군사적 그 협력의 스탠스는 취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네. 하지만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다는 선에서 미국과 조율을 하고 네. 중국에게는 그런 결정적인 그 군사 협력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선에서 어떤 그 이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근데 상당히 뭐 저도 약간 보면서 물음표를 지었던 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자면 언론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안보는 미국 쪽, 경제는 중국 쪽 이거에서 살짝 좀 미국 쪽으로 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또 중국이 이렇게 11년 만에 방한을 한다는 게 사실 뭐 물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고 있나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는 발언을 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 줄타기에서 성공을 한다면 네. 그것은 사실 좀 충분히 갈채를 보내줘도 될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미리 네. 낙관을 좀 해봅니다. 네, 상당히 양국 간의 줄타기가 정말 이번 에이펙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 그런 한국인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에게 경제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핵심이 중국 쪽에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일본을 좀 끼워서 가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한중일 FTA, 중국이 정확하게 바라는 바가 뭘까요? 중국은 이러한 한중일 FTA를 통해서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정학적 이익. 네. 그러면서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어떤 경제 블록을 이루게 되면 이 블록의 GDP가 이 네. 삼국의 GDP가 EU보다 큽니다. 유럽연합보다 더 큰가요?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 된다는 거죠. 네.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어떤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오기가 좀 날이 갈수록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으니 차선책으로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원만하지만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충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약간 나도 끼워볼 만하다 싶은 그런 관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나 보네요. 뭐 실제로 또 반도체에 있어서도 거의 뭐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 다음 가는 버금 가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는 한미였고요, 오늘은 미중이었고 또 이제 11월 1일에는 한중 회담까지 말 그대로 외교 슈퍼위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3일이 끝난 뒤에 한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지 좀 한번 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눈코 뜰 사이 없이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함부로 재현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큰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에 몰려서 이슈에 몰려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좀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캐나다라든가 뭐 기타 국가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미중 싸움에 이게 시달려야 되느냐. 네. 우리도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 정도의 경제 수준과 산업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한국, 예를 들어 캐나다, 예를 들어 호주,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이런 주요 국가들이 좀 힘을 합쳐서 네. 미국
미국에도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에도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현명한 외교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을 앞두고 저희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And we had a tremendous meeting today with South Korea. I think the meeting a lot was determined, very much determined. And we made our deal. We pretty much finalized a trade deal. And we discussed some other things hav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etc. And I think we came to a conclusion on a lot of very important items. We had a terrific meeting in Japan also, and we concluded a trade deal, very big one, very big trade deal.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President-Xi of China is coming tomorrow here, and we're going to be, I hope, making a deal.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deal. I think it'll be a good deal for both. And that's really a great result. You know, that's better than fighting and going through all sorts of problems and... 네, 한미 정상회담부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에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에펙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관련된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된 다음에 한미 협상, 관세와 관련된 보도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우선 시장에서의 분위기는요, 잘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고 또 이 발표 중에서 주목하신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도 어제 이제 내용 확인하면서 네. 일단 저도 꽤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우리나라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권 시각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려감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율,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25%에서 15%로 이제 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동일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25%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정치가. 그런데 지금 이제 15%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정치가 지금 한 4조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에 이제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할 텐데 2,0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나눠서 분할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 즉 조선주 쪽으로 일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한국 이제 핵 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해줬습니다. 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조선주에게는 특별히 나쁠 게 별로 없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 내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분할을 관점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볼 수도 있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반도체도 역시나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죠. 물론 우회해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TSMC를 콕 집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쟁사와 크게 차별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한 그런 조건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감은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역시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기존에 있었던 업계 선도 기업들, 주력 사업이 시장 점유율 뭐 1, 2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안보 협력이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아직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 충격이 좀 완화되면서 수급적으로도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지수는 좀 더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합의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최대 수혜 섹터나 아니면 종목은 어떤 걸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자동차, 조선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미국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조선인가요? 네, 조선이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사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인하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졌지만 거기다가 사실 15%라는 관세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뭐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내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관세 충격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대형주들 잘 갔을 때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 보입니다. 뭐 현대차 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PER이 뭐 10배가 채 안 되니까요. 2025년도 실적을 전망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 주단에서는 일단 HL 만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부품주가 바로 HL 만도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기타 완성차 그룹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공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이 부품사죠. HL 만도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HL 만도 같은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조선 3자들 다 좋아서 오늘 오히려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분할로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단계 올라와서 급등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빅3 기업 대비했을 때 오히려 지금 PR이 좀 낮은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기자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단 젠슨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사실 방한을 해서 만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장비땅 같은 경우는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옵니다.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그래서 장비주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는 뭐 다 좋긴 좋은데 아직 캐짐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ESS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처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그 안에서도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주셨는데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이 더 반응하는 듯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ESS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비단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든지 중국과의 회담보다는 일단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어떤 회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한일 정상들이 만나서 그리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그동안도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아마 뉴스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이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체도 설립을 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재라든지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동차 이런 쪽으로의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 관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소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일본이 사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를 국산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소재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에서는 사실 일본이 아직도 우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재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이 좀 있는 대표적인 섹터를 본다면 역시나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지금 주도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속보 뜬 거 보면은 2시 한 50분쯤 도착을 했네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지금 막 젠슨 황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방한을 한 것인데 지금 정재계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하나둘씩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관련된 이슈도 속보로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1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11시부터 1시간 4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호적이었거든요, 분위기는. 근데 또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어디로 튈지는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정말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양국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우리나라랑도 회담을 하지만 사실 미국과 회담을 하잖아요. 여기서의 기대감이 좀 있는데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충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섹터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어떤 걸림돌이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쪽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우리 수출주들이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출 쪽에서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리스크가 그렇게 완화가 되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자금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중 경제 협력이 재활성화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엔터라든지 뷰티, 여행, 리조트, 카지노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이들 기업들, 이들 섹터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면은 0.3%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보시면은 테크 쪽이 좀 빠지고 있고 좀 보합권 수준에서 분위기를 좀 탐색하는 구간에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와의 관련된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중요한 건 또 11월 1일 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걸로 보이고 4대 그룹 총수들과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진핑 주석도 만나게 되는 거고 네. 4대 총수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젠슨왕도 만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올 만한 것들은 사실 지금 역시나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AI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섹터들이 지금 주목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이 공급망 협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어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입지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미국도 지금 관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또 중국 시장을 더 열어주면서 한국 기업들이 더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우리나라도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를 발표한다라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또 이제 제조업을 지금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내용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회담 내용들은 뉴스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4중전회가 진행이 됐을 때 중국의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게 확인이 됐던 게 공급적인 줄이는 걸 좀 그러한 문구 자체를 없앴고 결국에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강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업들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섹터단에 보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운데 거래소에서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매도하는데 지금 8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이렇게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강세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의 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에서 차익 내용 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조선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관세라는 가장 큰 이익의 걸림돌이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수출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3분기 좀 안 좋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4월부터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거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관세가 15%로 인하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지금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매물이 좀 출시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만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 나오면 이 차익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 순환매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 업종이라면 좀 저평가 종목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라면 장비단에 있는 뭐 PSK홀딩스나 STI 이런 기업들 PR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기업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전력기기는 역시나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일진전기와 산일전기가 빅3 기업 대비했을 때 PR이 역시나 좀 낮습니다. 물론 미래 실적 대비입니다. 2025년도.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관련주 중엔 삼성물산이 상당히 저평가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쪽에서는 역시나 기자재입니다. 엔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소외돼 있었어요. 주도 섹터에서 빗겨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으로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지금 K뷰티 쪽, 그다음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신작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처럼 이익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